我们最接近的时候，我跟他的距离只有0.01公分。57个小时之后，我爱上这个女人。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독서 모임 바에 가서 책 읽는 걸 권장하는 채널 북슬북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 저희가 선정한 작품은 중경삼림입니다. 유명하죠? 저번에 파인애플 캔들토기. 이거는 약간 스포 아닌 스포였달까요? 그럼요. 네. 사랑해요 왕가이. 아, 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왕가위 감독,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90년대 아시아 영화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사나이고요. 대표작으로는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화양연화, 일대종사,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작품 중경삼림이 있습니다. 영화 중경삼림은 양조위, 임청아, 금성무, 왕페이 주연의 영화로 동사서독의 긴 촬영으로 지쳐있던 왕가위 감독이 오랜만에 홍콩으로 와서 가볍고 즉흥적인 촬영 방식으로 만든 영화로 유명합니다. 여담으로 23일 만에 완성했고요. 찍고 있던 동사서독의 부족한 제작비를 충분하게 마련했을 만큼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이 왕가위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벼운 작품으로 대중들이 신선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각자 좋아하는 장면을 말해보는 건데요. 각자 좋아하는 장면, 쌤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중간에 네. 6632 페이한테 네. 데이트 신청하는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아, 이 영화를 그래도 꽤까지는 그래도 여러 번 봤는데 나름? 나름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 좀 우리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 집중 있게 보다 보니까 응. 삼박자가 좋았어. 삼박자? 일단은 얼굴 페이... 목소리. 양조위 얼굴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일단 첫째로 페이의 안절부절 못하는 그 귀여움. 귀여움. 인정. 너무 귀여움. 그리고 두 번째로 양조위의 눈빛. 눈빛. 이렇게 그 시선을 계속 떨기지 않는, 페이한테서 계속 시선을 떨기지 않는 그 663의 정말 끝없는 모든 것을 갈망하는 그 눈빛. 근데 그 양조위 얼굴이 완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눈빛만 가지고 되는 거네. 아예 그럼. 나는 양조위의 얼굴을 사랑해. 그렇대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그 음악이 What a Difference a Day Made라는 노래가 나오거든.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그 양조위가 주가령하고 그런 스킨십 하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이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암시하는. 약간 사랑에 빠졌다는. 로맨스를 암시하는 그런 음악이. 그래서 이 삼박자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페이의 그 안절부절 못하는 그 귀여움과 양조위의 그 끈덕진 눈빛과 끈덕진. 그 눈빛과 배경에 흐르는 그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이 음악이 삼박자가 아주 조화로웠다. 그래서 실제로 쌤은 그게 옴니버스식이라서 앞편이 이제 임청아 분이랑 금성무 분이 연을 한 거고 합을 맞춘 거고 뒤에가 양조위 분이랑 왕페이 분이 합을 맞춘 건데 쌤은 뒤편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저는 사실 앞편을 더 좋아해요. 저는 금성무 얼굴을 좋아해서. 저는 양조위 얼굴을 더 좋아해요. 아니 금성무 리즈 시절 너무 잘생긴 거 아닙니까? 약간 약간 사기캐야. 이 세계에 없는 얼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저 세계의 얼굴 아니야? 그 약간 혼혈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금성무 분이 이제 홍콩 영화가 워낙 그 중경삼림이 유명해서 금성무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원래 일본 이름은 카네시로 다케시라고 해서 금성무 중에 금성이 성이에요.
아 진짜?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야, 그럼? 아버지가 일본 분이시고 어머니가 대만 분이신가? 그러다가 그 국제 학교를 다녀갖고 금성 부분이 엄청 5개 국어가 능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동어, 보통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뭐 사실 중국 내에서는 또 그 언어를 보통어는 우리나라의 이제 표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북경어라고 해서 북경에서만 쓰는 수도에서만 쓰는 우리나라 말로 서울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땅이 많이 넓지 않아서 서울말이 표준어랑 거의 같다고 한다면 거기는 땅이 너무 넓어서 북경어랑 표준어는 좀 다른 말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거의 뭐 5개 국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네, 나오거든요. 진짜 사기캐다. 하여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는 그렇게 첫 번째 편을 더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그 왕페이가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에 맞춰서 춤추면서 일하는 장면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볼 때마다 약간 향수에 바로 젖게 만드는 장면? 뭔가 왜냐면 그게 또 음악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빨리 향수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냥 장면을 보고 대사를 보고 이럴 때보다 그냥 빠바바바 하고 그 처음에 그 캘리포니아 드리밍 리듬만 딱 들으면 바바바바 뭐야? 죄송해요 제가 음악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따따 안 되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것으로. 네, 그리고 하여튼 그 도입부라고 하죠. 네. 도입부. 캘리포니아 드림 도입부만 들어도 바로 왕페이 분이 그 춤추면서 특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 쇼컷에 그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 있을까요? 너무 말랐더라고요. 근데 역시 뼈밖에 없던데. 예. 맞아. 하여튼 그 기다란 팔로 이렇게 막 커다란 셔츠 입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일하는 장면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점점 발랄한 사람이 좋아. 요즘 자꾸 밝은 사람이 좋다고 저한테 자꾸 그래가지고 아 진짜 밝은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밝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미래도 밝게 풀려. 뭔 소리야? 여러분 지금 3시야 3시 새벽 3시 낮 3시 아니고 새벽 3시야 지금. 저희가 어쩌다가 스케줄 때문에 지금 일 끝나고 새벽 3시에 찍고 있어서 약간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좋은 장면은 왕페이가 네, 그 캘리포니아 드리밍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춤추면서 일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보는 홍콩 역사인데 그 이유는 중경삼림은 왕가희 감독이 홍콩 반환을 앞두고 의미를 담아서 만든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짧게 찍고 뭐 대중적이고 가볍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말 짧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중국은 제1차 아편 전쟁 후 1842년 남경조약에 따라서 홍콩섬을 영국에 할양하였고 제2차 아편 전쟁 후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서 구룡반도, 까오롱반도라고도 하죠. 구룡반도와 스톤커터스 섬을 추가 할양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영국은 홍콩과 그 주변 도서 및 해역을 아우르는 신계지라고도 합니다. 신계 지역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조차 계약 이게 1898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 7월 1일이 바로 영국령이었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 보면 금발 가발의 여인과 하지무가 투숙한 702호의 객실은 홍콩 반환 후 다음 날인 7월 2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 객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홍콩인, 그러니까 중국에 반환된 홍콩을 의미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뭐 열리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84년 홍콩을 비롯한 식민지 전 지역의 중국 반환이 합의되었지만 홍콩의 사법, 금융, 경찰, 관세 제도는 향후 최소 50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나라에 두 가지 체제가 존재하는 일국양제라고 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홍콩은 중국 최초의 특별 행정지구가 되었고 왕가희 감독의 영화 2046은 이 일국양제가 끝나는 2047년 7월 1일을 의미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왕가희 감독 뭐 원래 홍콩 영화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그 홍콩 반환으로 인해서 의미를 담은 영화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왕가희 감독이 좀 그런 의미를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홍콩 영화 요즘 보면 왕가희 감독이 갑자기 레트로 신드롬 막 이런 거를 타면서 뭐 그런 거 많이 인터넷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왕가희 감독 영화를 어떤 순서대로 보면 좋은가 이런 거를 써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 왕가희 감독 거 대부분 봤지만 못 본 것도 있고 보다가 못 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점으로 보자면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비정전, 화양연화, 2046의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홍콩의 반환을 기점으로 반환을 앞둔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싶으시다면 왕가희 감독이 말한 홍콩의 낮과 밤을 보여준 영화 중경삼림, 타락천사의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경삼림이 엄청 유명한 거에 반해 타락천사가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밤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난해하지 않아? 네, 좀 그렇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왕가희 감독님의 작품은 아닌데 저는 홍콩 반환 바로 전에 거기에서도 이제 뭐 홍콩이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홍콩 반환 바로 전에 노동자 계급의 실상을 가장 잘 다루고 표현한 영화는 다름이 아닌 유이강 감독의 천밀밀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로맨스로 엄청 유명하지만 그것도 홍콩 반환 전후에 이제 그 서민이라고 하죠. 서민 혹은 노동자들의 그런 실상, 그때의 생활, 그리고 뭐 그때 약간 아메리칸 드리밍을 갖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본토 내륙 사람들이 홍콩에 대해서 홍콩 드리밍을 갖는 그런 현상들을 조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 영화 자체도 워낙 좋은가? 좀 슬프죠? 네. 이해 안 되는 바보 같은 한 남자의 순애보 뭐 이런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거를 조금 가미해서 보고 싶으시면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다음 코너는 저 이제 질문지인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죠.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하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먼저 얘기해? 네? 있어? 나는 이거를 되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뭘로 할까? 어릴 때 내가 뭐 좋았던 게 있나? 좀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홍콩을 여러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어.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 뭘 사 먹고 뭘 하고 막 이런 기억이 아니고요. 제가 타지에 가면 되게 좀 원래 좀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잖아. 타지에 가면 더 일찍 일어나요. 새벽 6시? 뭐 7시? 오 마이 갓. 뭐 6시, 7시 요 사이에 일어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기 그 호텔 1층에 카페가 있었어. 새벽부터 여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 여행을 갔는데. 응, 여행을 갔는데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데 한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었거든. 근데 그 순간이 나는 아직도 그 느낌, 뭐 그리고 거기 났던 그런 냄새, 그리고 그 축축한데 에어컨 틀어서 약간 서늘한 그런 촉감 알지? 축축한데 서늘한 촉감. 막 이런 게 아직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그리고 되게 여유롭고
또 여행을 갔으니까. 여행 여행을 갔으니까. 갔는데 또 일찍 일어났으니까. 되게 여유롭고 이런 감정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이 감정과 모든 거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거를 통조림에 담을 수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여행을 가서 그런 여유로운 느낌. 음. 근데 그 중에서도 하여튼 그 홍콩의 그 카페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일정만 없으면 비 오는 건 되게 좋아해. 저도 싫어합니다. 산책 때문에. 강아지 산책도 이제 실내 배변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별명이 기승전 빨래예요. 저는 빨래가 잘 마르는 화창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피부가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렇게 뭐라 해야지? 약간 햇빛이 쨍해서 살짝 건조한 그런 날씨에 빨래를 이렇게 탁 털어갖고 널면 너무 좋거든요. 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건조기 하나 사줄게. 아니, 건조기를 지금 못 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놓을 데가 없어, 집에. 집에 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집을 이사를 가. 내가 집까지 못 사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게 네.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 여유로움. 저는 사실 방금 얘기한 거랑 약간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거든요. 그때 자취를 하는데 이게 빌라가 있으면 가장 꼭대기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꼭대기층에 보통 이제 한 빌라 한 층에 네 가구가 살면 맨 위에는 두 가구만 살아서 바로 옆에 옥상이라서 제 문을 열고 바로 옆에 문을 열고 나가면 옥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건조대를 펴갖고 빨래도 널고 이랬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제가 그때는 강아지인 딩고를 안 키우고 고양이들만 키웠거든요. 그때가 살구랑 달구 있었을 때예요. 두 마리. 네. 첫째랑 둘째 있었을 텐데 빨래 널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고양이는 집고양이들이니까 산책을 따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냥 이렇게 옥상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날씨만 좋으면 제가 이렇게 문을 열면 빨래를 널러 가는 걸 아는 건지, 왜 이불 빨래나 이런 거는 밖에다 널면 진짜 훨씬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널러 나가면 애들이 이렇게 따라 나와요. 거기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바로 아래가 계단인데 4층인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안 내려가고 진짜 바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가서 약간, 그래 엄마가 집사 녀석이 빨래를 넣는 동안 나는 여기를 탐험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막 냄새를 맡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날씨가 좋고 뭐 공강이고 뭐 딱히 일이 없으면 그 왜 포장마차 의자 같은 거를 제가 하나 사가지고 그냥 거기 그렇게 애들이랑 앉아 있었어요. 뭐, 뭐 물도 마시고 뭐 가끔은 캔맥주 같은 것도 마시고 그렇게 약간 해 지기 전까지, 추워지기 전까지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네, 간직하고 싶은 기억입니다. 되게 우리 약간 요새 여유가 필요한가? 네, 저희 여유가 없기는 해요. 네, 그러게 진짜 다 여유로움. 맞아. 약간 시간, 좋은 날씨 막 이런 거랑 관련됐네요. 게다가 특히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네, 구리잖아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이거는 그 중경사님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 보면 양조위 분이 이제 왕페이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캘리포니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해요, 술집에서. 그래서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왕페이 분이 준비해 놓은 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갑자기 빨간 양말을 딱 신더니 흰색 운동화를 신고 나가요.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질문은 첫 데이트에 빨간 양말을 신고 나온 이성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새하얀 운동화에 새빨간 양말을 신고 나온 이성과 데이트할 수 있는가? 대답은?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만약에 내가 응. 얼굴을 보고 만났어.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말이잖아. 잘생기지 않아도 그냥 내 취향이야. 얼굴이 내 취향이야. 얼굴이 내 취향이야. 그러면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인정.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성격을 보고 만났어. 안 돼. 아, 죽어도 안 돼. 꺼져. 아니, 빨간 양말에 흰 운동화를 신었지만 성격이 좋을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몰인정한 거. 아니, 몰인정이 아니지. 뭐라는 거야? 그거는 너무 양심이 없는 거야. 양심이 불순한 거야? 약간 불손한 거야. 불손한 거야? 그건 약간 불손한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온 애들처럼 금성무나 양조위나 이런 애들이 나는 평생 빨간 양말과 흰 운동화밖에 못 신어라고 하면 그래. 너의 취향 존중해.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어. 자, 로빈은 어떻습니까? 저는 안 돼요. 아니, 저때 이제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뭐 수트 입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 왜 이탈리아 남자분들이 이렇게 멋진 수트에 빨간 양말을 잘 매치해갖고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오케이인데 여기는 이제 부재가 있잖아요. 새하얀 운동화에 새빨간 양말을 신고 나왔다. 안 돼요. 금성무야. 안 돼. 양조위. 안 돼. 그거는 왕페이야. 안 돼. 왕페이? 왕페이야. 아니 왠지 근데 왕페이가 생각보다 그 싱어송라이터로도 유명하지만 홍콩의 패션을 리더한 또 가수로 되게 유명한데 빨간 양말 신는 거 본 적이 없어서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왕페이가 만약에 그렇게 신고 나오면 그래 한번 만나나 보자 이러거든. 나는 일단 나 진짜 얼빵 나는 일단 한 곳에만 꽂혀. 대가리면 대가리. 아니 저도 한 곳에만 꽂힐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진짜 그 흰색 운동화와 청바지 사이에 있는 그 빨간색 발목 부분만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계속 그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 말도 안 들리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다가 제가 집에 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쿨하게 노 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코너는 약간 특별한 코너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되게 안 어울리지만 중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경 3림에 보면 대부분 광둥어를 이제 홍콩어인 광둥어를 기본으로 쓰지만 그 임청아 분이나 그 금성무 분 같은 경우는 보통어라고 하죠. 약간 중국의 표준어 같은 언어도 써서 대사를 쳐요. 그래서 서로 각자 좋아하는 대사를 말을 하고 제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그걸 중국어로 낭독을 하는 코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좋아하는 대사를 한국어로 말을 해주면 제가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는 코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3가지인데요. 2가지는 금성무 배우분이 한 거고요. 하나는 양조위 배우분이 한 건데 이거는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죠. 네, 광둥어인데 쌤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 문장을 그래서 이거 못하는데 하고 광둥어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찾아봤더니 사실 어쨌든 한자는 똑같아서 제가 그거를 보통어로 읽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광동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네. 성조가 8개라고. 저 4개도 너무 힘들었었어서. 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대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여자를 사랑하기로 했다. 由这一分钟开始，第一个进来的女人，我就会喜欢她。 만약 기억을 통조림이라고 친다면 영원히 유통기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유통기한을 꼭 적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 如果记忆也是一个罐头的话，我希望这罐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万年。 네, 마지막입니다. 아무데나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无所谓，你想去哪就去哪。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하지무 금성무분이 하지무 역을 맡은 금성무분이 했던 대사인데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스친 이 순간 서로의 거리는 단 0.01cm였고 57시간 후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我们最接近的时候，我跟他的距离只有0.01公分。57个小时之后，我爱上这个女人。 자, 이렇게 오늘 본편을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술 코너, 이제 본편에 작품 코너가 있다면 술 코너가 있죠. 오늘은 쌤이 술을 설명하고 칵테일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그러면 술 코너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아니, 다음 편에서도 좀 만나요. 그 너무 본편만 사랑하지 마시죠. 편애하지 맙시다. 그래.